바야흐로 지금은 대덕후의 시대입니다. 아싸와 마이너로 멸시받던 오타쿠는 이제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싸들마저 자신을 덕후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덕후가 스스로 잃고 하는 시대에서 덕후들이 일반인을 머글이라 부르며 선을 긋는 시대가 된 것이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는 찐따들의 전성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덕후가 되고 싶다면, 아니 덕후라고 말하고 다니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북미 애니건 일본 애니건 할 것 없이 당신은 애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서양의 덕후들을 탄생시킨 그 인물,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미국의 픽사, 디즈니, 드림웍스, 일루미네이션뿐 아니라 한국의 투바 엔터테인먼트나 로커스, 밀리언 볼트 같은 걸출한 제작사들의 작품은 모두 3D 애니죠.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디즈니로부터 출발합니다. 최초의 유성 영화를 제작한 것도, 최초의 컬러 영화를 제작한 것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도, 최초의 대기업형 애니메이션 회사도 모두 디즈니입니다. 그 밖에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이나 연출법은 물론이고 캐릭터 라이센스 및 저작권 관련법도 지금의 디즈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까탈스럽다 싶을 정도로 저작권 침해에 민감한 디즈니의 성향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애니메이션의 역사는 디즈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 편에서 픽사에는 디즈니 덕후들이 많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3D화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픽사의 토이스토리 성공 뒤에도 디즈니가 있었고 드림웍스 또한 디즈니 직원들이 나가서 차린 제작사입니다. 이렇게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지금은 더 확장적으로 영상 콘텐츠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픽사, 마블, 20세기 폭스, 루카스필름,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을 합병하며 거대하게 몸집을 불려놓은 상태죠. 뭐야, 어벤져스야? 미키마우스와 함께 웃고 있는 이 인자한 표정의 디즈니는 거친 유년기를 통과합니다. 디즈니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다소 강압적이었습니다. 디즈니의 형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디즈니 또한 아버지로부터 빨리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었죠. 16살 디즈니가 아버지의 폭력이 힘들어 도망친 곳은 바로 1차 세계대전. 도대체 얼마나 힘든 아버지면 전쟁터로 도망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디즈니는 1919년 패스만 아트 스튜디오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평생의 단짝 어브 아이웍스를 만나죠. 스티브 잡스에게 워즈니악, 빌 게이츠에게 폴 앨런이 있었다면 월트 디즈니에게는 어브 아이웍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디즈니는 프로듀서에 가깝고 실질적인 작품 제작을 맡은 것은 아이웍스라고 할 수 있어요. 미키마우스를 디자인한 것도 아이웍스였고요. 훗날 그는 최고의 애니메이터 겸 특수효과 기술자가 되죠. 그런 둘은 어느 날 갑자기 패스만 아트 스튜디오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재능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오갈 데 없는 둘은 그럼 우리가 스튜디오를 차려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디즈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출발은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했고 모든 개척자들이 그렇듯 디즈니도 생고생만 하고 큰 소득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 로이 디즈니가 있는 헐리우드로 자리를 옮겨 영화사들을 찾아다니며 영업을 했고 대형 영화사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손을 잡게 돼요. 이때부터 디즈니는 헐리우드의 자리를 잡게 되죠. 역시 협력이 중요하네요. 그러나 그들의 협력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찰스 민츠와의 갈등으로 디즈니 형제는 작품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애니메이터도 빼앗깁니다. 하지만 위기 다음은 곧 기회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디즈니는 그저 생각이 이끄는 대로 짧은 시나리오 하나를 씁니다. 쥐가 비행기 조종사인 이야기, 바로 미키마우스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옆을 끝까지 지킨 의리의 애니메이터가 있었으니 바로 어브 아이웍스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디즈니와 아이웍스의 우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애니메이션 동화 작업을 두고 그런 건 싼 애들 시켜서 효율적으로 가자 라는 디즈니의 태도를 아이웍스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웍스는 디즈니와의 갈등을 버티지 못하고 독립하고 말죠. 디즈니는 애니메이터들에게 고강도의 일을 시키고 그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등 다소 폭군적인 대응을 했어요. 무엇보다 독립해 나간 단짝 아이웍스에게 여러 해방을 놓기도 하는 등의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사람이 좀 작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꼭 성공과 인격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 또한 그가 20세기 초에 태어난 인물인 것을 감안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디즈니는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죠. 그리고 디즈니의 풀프레임은 일본으로 건너가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진화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톰도
사실 미키마우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징가 Z를 흉내내어 태권브이를 만든 것처럼요. 그렇게 미국의 일본에게로 다시 일본에서 한국에게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디즈니사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높은 2D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흥행 실패 시 자금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부상으로 디즈니의 영향력이 약해져 갔습니다. 공주님 이야기만 하는 한물간 스튜디오가 되어갔어요. 그러나 디즈니는 픽사를 합병하면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완전히 전환해버린 거죠. 그렇게 전 세계엔 겨울왕국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돼요. 디즈니와 아이웍스에게 재능이 없다고 해고시킨 패스만 아트 스튜디오 사장님은 이후 디즈니의 성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장님은 실력이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많은 음악 경영 프로그램을 보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적어도 예술만큼은 그 누구도 당신의 재능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당신에게 아직 때가 찾아오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음 작품이 미키마우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월트 디즈니가 말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는 2023년까지입니다. 1928년을 시작으로 디즈니는 꾸준하게 미 의회에 로비와 민원을 넣어 95년 동안 저작권을 연장시켜 왔어요. 이번에는 디즈니 측에서 종신 저작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이 저작권이 될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